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들이 미리 알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이 오는지, 또는 어떤 결과로 어려움을 당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사고 초기에 완전한 진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고 초기 피해자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사고는 말이죠, 2014년도 사고라고 했습니다. 김 PD님. 네. 아주 오래됐죠. 네네. 신호 대기 중에 후미 추돌로 과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완전한 피해자죠. 사고 후에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로 갔던 그런 환자입니다. 네. 누가 봐도 큰 사고였던 것입니다. 네. 사고는 아주 컸는데 대응은 잘못했던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네. 부러진 곳은 없다는 이유로 진단은 아주 기본적으로 나왔고, 그런데 환자는 통증이 계속되니까 치료는 아주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확실한 진단을 찾을 길이 없었고, 이 병원 저 병원 환자가 전전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마지막에 모 대학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매우 다행인 것은, 그 긴 치료 기간에도 그래도 상담자는 이 정신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피폐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매우 다행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대학병원에서 병명을 찾아낸 것을 기초로 해서 수술도 받았으며 회복 중에 있다고 하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아주 매우 안타까운 상담이었습니다. 사고 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큰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냈다면 이렇게 긴 세월을 환자가 살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우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자, 사고 초기에 야무진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대가로 내 아픔을 인정해주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7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네. 김 PD님, 이걸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저는 사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도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이 상담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상담해주는 동안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거웠습니다. 네. 국장님. 네. 그렇다면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치료를 한 건데, 네. 보험회사에서는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료비를 다 대어 주었나요? 아니면 뭐 치료비 자체도 엄청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7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죠. 네. 치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환자가 환자스럽게 치료를 아주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게 받았기 때문에 소멸시효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러보낸 인생의 한 부분은 어떤 보상에도 부족함이 있지 않겠어요, 김 PD님? 네. 7년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사고 초기에 완전한 진단을 잘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공제조합과 사고 나면 과실 문제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요. 자, 김 PD님, 사고가 날 때 말이죠, 상대 보험사를 골라가면서 사고 나는 것은 아니죠. 네. 네, 좋은 보험사는 없는데 나쁜 보험사는 좀 있는 듯 합니다. 네. 교통사고가 공제조합 차량과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고 상담자들이 많이 호소를 하는데요. 정답부터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경찰서 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의 상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보험회사 중에서도 특히 공제조합과는 사고는 말이죠, 정말 재수가 없는 사고라고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는 대부분 운전을 업으로 살아가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사고 직후에는
뭐 처음에 본인들이 가해자이므로 뭐 보험 처리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의 사고 접수가 된 후에 이상한 변화가 온다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운전자가 네. 공제 사고 접수를 하고 공제조합의 직원과 통화를 하지 않겠어요, 김표님? 네. 자, 그런 후에 운전자가 돌변을 한다는 거예요. 딴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운전자에게 공제 직원이 사고 처리나 자신들의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100대 0인 사고인데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뭐 그쪽도 한 1, 20% 정도는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물은 보험 접수해주겠다. 만약 뭐 사람 다친 거죠. 대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뭐 과실 뭐 1, 20%를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만 고쳐주고 사람 다친 것은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동이죠. 그러면 공제회사에 큰 이득이 생기지 않겠어요, 김 PD님? 네. 피해자를 치료받을 권리를 뺏어버린 것입니다. 제 영상 114번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잘 챙겨보시면 확실히 도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경찰서 사고 조사계에 신고부터 하세요. 이렇게 신고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가해 운전자의 물타기를 막을 수도 있고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어서 억지를 부리는 운전자를 정상적 가해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분명 됩니다. 네. 또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경찰서 가면 조용해집니다. 길거리에서도 뭐 싸움 일어나면 아무리 말려도 말 안 듣죠. 김 PD님, 양쪽 난리 납니다. 네. 그런데 경찰차 오면 다 종결됩니다. 이렇게 단순 사고라 할지라도 경찰서 사고 처리 과정으로 끌고 가게 되면 억지 주장 부리는 사람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100% 인정할 테니 사고 신고하지 말자고 할 거예요. 아마 도움되지 않겠어요? 네. 분명히 도움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내 보험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는 내가 보험료를 냈던 회사고 내가 고객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보험 들지 않겠어요, 김 PD님? 네. 내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대응하면 웬만한 사고는 그 아주 호구처럼 공제회사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김 PD님? 네. 세 번째입니다. 보험회사와의 섣부른 합의는 화를 부른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사고 후에 별로 아프지 않는 것 같아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 많이 있죠, 김 PD님? 네. 근데 이게 며칠 지나고 나서 몸이 으슬으슬 아픈 거예요. 이런 경우들 뭐 많이 상담해 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좀 문의하는데요. 보험회사에 말이죠, 전화해서 받은 돈 돌려주고 더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보험회사와 통화 시에는 꼭 녹취를 해야 됩니다.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요. 네. 보험사의 계좌로 받은 돈 입금해주고 합의가 취소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피해자가 원하는데 보험회사가 완강하게 합의가 종결됐다고 취소해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김 PD님 잘 아시겠지만 전화 민원만으로도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고 치료가 완료되면 또 그때부터 피해 보상에 대해서 합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험회사 속사정은 조금 불편하겠죠. 네. 네, 그래서 언제나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통원 치료도 많이 하면 합의금은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네.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하는 데에는 뭐 입원 치료도 있겠고 또 통원 치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의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김 PD님. 네. 요즘 들어서 이렇게 특수 상황이죠. 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입원 많이 안 하는 추세예요. 네. 뭐 통원 치료는 물론 입원 치료에 비해서 일실 수입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금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나 통원 치료도 길게 하게 되면 합의금은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이죠. 네. 네, 줄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현재는 교통비 명목으로 통원치료 환자에게 하루에 8,000원 정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합의를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말이죠. 그 통원치료를 했던 병원에 하루 통원치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으로 해서 향후 치료비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꼭 회사가 바쁘신 분들도 있겠죠. 또 자영업 등으로 입원할 수 없는 분들도 있겠고, 가정을 돌보느라고 그 주부들도 상당히 입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사고 초기에 한 3, 4일 정도 이내로 입원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통원 치료를 받아도 추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데에는 불이익이 크게 없을 것이니까 너무 통원 치료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4가지 정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유옥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